안녕하세요. 미선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298페이지 전기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로 직류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직류기는요. 직류기의 3대 요소로 계자, 정류자, 전기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직류기의 3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류기에는 브러쉬라는 놈도 있고요. 자, 먼저 계자라는 건요,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속을 발생시키는 놈이 계자입니다. 자, 뭐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자석 같은 걸 그렸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속이 발생이 돼요. 그쵸? 요 사이에는 어떤 전기자 같은 게 들어가고요. 도체가 있죠. 회전하는 도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속을 발생하는 놈을 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정류자라는 놈은 여기서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정류자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로는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로는 계속 뭐 플러스로 전기를 계속 흐를 수 있게 극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류자였습니다. 정류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전기자라는 건 계자 사이에 들어가는 놈, 그 도체를 전기자라고 부릅니다. 자, 하는 역할로 교재를 보시면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놈이 전기자고요. 자, 브러쉬라는 놈은 아까 요렇게 정류자가 있으면 여기서 전기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계속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전기를 어떤 선으로 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마찰되도록 만든 놈이 있습니다. 이 정류자는 회전을 해요. 근데 회전하게 되면 계속 바깥에 선이 꼬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선이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찰돼서 고정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브러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브러쉬를 통해서 각 전기선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내용 읽어보면 정류자 면에 접촉하여 직류전기를 회전체에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한다고 하면 회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선은 회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브러쉬가 고정이 돼 있고 이 접촉면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 정류잔 돌아가면서 전기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자 내용 한번 밑에 보시면은 전기자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칭하는 이유 돼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어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계자 사이에 어떤 전기자가 들어갑니다. 전기자가 들어가는데 자, 얘를 만들 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판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 얇은 판을 여러 개 이렇게 층으로 만들어서 붙여요. 이렇게 여러 개 층을 만들어서 붙이는 걸 성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성층해서 만드는 이유, 굳이 이렇게 한 판으로 만들지 않고 아예 한 물체로 만들지 않고 얇은 판을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층하는 이유가 맴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라는 내용 알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다 필요 없고요. 자, 규소광판으로 성층하는 이유. 자, 맴돌이 전류하고 히스테리시손 감소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류손이라는 건요, 자, 어떤 그냥 전기자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전류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계속 도는 전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게 열로 발생되는 손실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맴돌이 전류를 없애려면 전기자는 규소광판이라는 재질로 이렇게 성층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그 맴돌이 전류가 없어진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히스테리시스손 같은 경우는 그냥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그냥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손해보는 에너지. 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직류기의 3대 요소로는 계자, 정류자, 전기자가 있다. 그리고 브러쉬는 정류자와 면으로 접촉을 해서
회전체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직류기에서 자, 유도기전력이라는 놈을 구해야 되는데, 자, 유도기전력이라는 거는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그 계자에서 발생되는 유도되는 어떤 기전력,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의 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호로는 2를 쓰고요. 자, 구하는 공식 보시면 60 A분의 P Z 파이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P라는 놈은 극수. 자, 그리고 Z 같은 경우 지금 교재에 병렬수라고 되어 있는데 병렬수가 아니라 도체수입니다. 전기자 도체수고요. 오히려 A가 병렬수예요. 네,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Z가 도체수, A가 병렬수예요. 자, 파이가 자속이고요. N은 회전, 속도 또는 회전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P, 존, 60A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죠? 자, 참고로 병렬수 같은 경우는요. 전기자의 어떤 코일을 감는 방식에 따라서 뭐 중권과 파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전기자 코일 감는 방식은요.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뭐 간단하게 한 번만 작성해 드릴 텐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환상권, 고상권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에서 또 고상권에서는 개로권과 패로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또 패로권에서는 단층권 또 2층권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 2층권에서 이제 중권과 파권으로 또 나눠지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고요. 어차피 전기 자격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요거 하나하나 다 그려가면서 어떻게 감는 방법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전기자 건성 감는 것 중에 중권이라는 놈과 파권이라는 놈이 있고, 자, 중권일 경우에 병렬수는 P와 같다, 극수와 같다 라는 거고요. 파권일 경우에는 그냥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예요. 저희가 뭐 전기 전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식 안 가져가셔도 문제에서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극수, 도체수, 병렬수, 자속, 회전수 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유도기전력의 값이 문제에 나오면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직류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전격,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어떤 직류기가 있는데 얘를 병렬로 운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 또 여기와 여기 극성이 일단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직류기가 사용하는 전격 전압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얘는 220V용인데 뭐 예를 들어 얘는 110V용 이러면 당연히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전격 전압과 극성이 같아야 된다. 한쪽이 플러스면 여기 같이 연결된 부분도 플러스여야 되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자, 직류기 때문에 극성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직류가 아니라 이제 교류일 경우에는 극성 바뀌어도 상관없죠. 근데 직류기 때문에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류기에서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직류기. 자, 두 번째로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것. 이게 두 번째인데요. 자, 외부 특성 곡선이 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수화 특성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수화 특성이라는 게 또 뭐냐면요. 자, 어떤 부하가 증가가 돼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압 다운이 일어납니다. 전압이 강화가 돼요. 자, 부하가 상승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순식간에 강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하, 전류가 또 떨어져요. 원래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는 상승해야 되는데 수화 특성이라는 놈의 특징이 단자 전압이 떨어지면 부하 전류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서 전류가 일정해지는 정전류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요런 특성을 갖는 놈을 수화 특성이라고 해요. 그냥 부하가 증가했을 때 단자 전압이 떨어지는데 부하 전류도 같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일정해지는 전전류 특성을 갖는 놈이 수화 특성이다. 요런 건데, 자, 요런 것까지 다 일일이 또 알려드리면
전압 강화가 왜 생기는지, 또 전압 강화가 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직류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그냥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어떤 곡선, 선도가 있는데 그 특성상 어떤 수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용량이 다른 경우 퍼센트 부하 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할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용량이 달라요. 킬로와트가 다른데 그거를 퍼센트 부하 전류로 나타낸 어떤 외부 특성 곡선이 있대요. 자, 냉동기에는 모리엘 선도 같은 게 있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이 일치하면 된대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요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그 곡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곡선에 대한 또 문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교재에는 없지만 또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요건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데 당연히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병렬운전 조건 중에서는요. 자, 직권 또는 복권, 발전기일 경우에는 균합선이라는 놈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그냥 추가로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요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균합선이라는 거는 자, 발전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저항이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발전기 두 대가 배선이 돼 있는 게 요게 일반적인 병렬이고요. 균합선이라고 하면 요렇게 돼 있는 놈이 균합선이에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은 각각 부하가 일정하게 균등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균합선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합선을 설치하면 부하의 분배가 균등하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역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전기 부분은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실 요거 4번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렬 운전을 하는 이유까지 또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참고로 알려드리면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한 대로 운전할 때보다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한 대를 또 병렬로 연결을 해서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의 변동이 클 경우 그럴 때 병렬 운전을 합니다. 자, 큰 거 한 대를 갖다 놓으면 무조건 부하가 작은데도 큰 기계를 돌려야 돼요. 그런데 작은 걸 두 대로 갖다 놔요. 그러면 부하가 작을 때는 한 대만 돌리면 되고요. 부하가 클 때는 두 대를 돌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경부하 시에 따로따로 운전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요.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한 대를 돌려가지고 얘를 수리하는 동안 얘가 돌아줄 수 있으니까 점검이나 수리 같은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류기 병렬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 나와 있는데요. 자, 정류라는 거는 정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더 양호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보극을 설치하는 거고요. 보극을 설치한다라는 거는 전압을 정류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도 깊숙하긴 안 들어갈게요. 그냥 보극이 뭐냐면요. 이렇게 계좌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또 약간 보조적인 어떤 극을 달아요. 얘가 NS극이라고 하면 여기도 코일이 감기는데 여기다가도 코일을 감아가지고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어떤 극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보극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압을 정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끊어져 있는 거라고 치고요. 이렇게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러쉬가 달린다고 했었죠. 자, 이 브러쉬를 탄소 브러쉬로 쓰는 거예요. 저항을 정류시키는 역할입니다. 접촉 저항이 커요. 또는 얘를 탄소 브러쉬가 아니라 이제 접촉 저항이 큰 물질을 써도 돼요. 뭐 다른 재질로는 금속 흑연이라는 재질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에서는 그냥 탄소 브러쉬로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 브러쉬 외워주시면 되고 자, 보극 설치,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 이렇게 탄소 브러쉬 꼭 외워주시고요. 보극도 꼭 외워주시고 자, 3번에 자, 단절권 채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전기자 그냥 권선 중에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도 여러 개 또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복잡합니다. 뭐 전절권도 있고 그 외 다른 절권도 있는데 그거 다 또 설명드리면 복잡하고 어떻게 또 결선하는 건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에 단절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단절권이라는 걸 하면 자기 인덕턴스가 작아지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깊숙하게 이해하시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있고요. 또 고속을 피하여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기를 길게 한다 되어 있고요. 자, 요런 게 외우기 어려우시면 앞글자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보, 탄, 단, 리, 정. 뭐 글자를 조합을 따르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쉽게 외우셔도 되고요. 뭐 보리, 정단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주셔도 되고요. 보기 중에서도 앞글자 외에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답이겠죠. 물론 이제 똑같은 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찍긴데 도저히 외워지지 않을 때는 앞글자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으로 요 정도 5가지가 있다.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5번에 직류 발전기 분류 해가지고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발전기로는 자석 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요건 역시 문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래서 종류로는 타여자, 자여자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직류 전동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 발전기나 전동기나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제 전동기에 대한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좌 NS가 있고 여기에 도체가 있고 여기에 뭐 정류자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브러쉬 해서 자, 여기서 전기를 넣어서 얘를 돌리게 되면 얘를 전동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좌에서 어떻게 자석을 만들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져서 얘가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 걸 일로 보내냐, 여기서 전기를 투입해서 얘를 회전시키냐, 그거에 따라서 전동기냐 발전기냐 요렇게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기에 대한 특성 없고 그냥 전동기에 대한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타여자 전동기라는 게 있고요. 자, 전동기 분류 및 특성에서는요, 딱 3가지 정도 가져가 주시면 돼요. 각 특성인데, 자, 속도와 토크와 용도 요 3가지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속도 특성 보시면 정속도 이렇게 핵심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토크와 부하 전류가 비례한다. 자, 용도로는 고속의 승강기와 아변기 그리고 크레인,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접속도 정도 그냥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요, 얘는 전기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양쪽에 브러쉬가 있고, 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떤 유도작용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얘가 돌아가게 되는데, 자, 서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래서 타여자다. 그냥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떨어져 있으니까 타여자, 나랑 상관없는 뭔가 타여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을 타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타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자여자 전동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직권이 나옵니다.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 속도, 토크, 자, 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얘는 변속이고요. 속도가 변하는 거고 토크는 크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용도로는 전동차 그리고 얘도 크레인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직권이라는 건 약간 직렬과 비슷한 건데 이렇게 코일 있고요.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 전기자가 자, 요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요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직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런 구조고요. 자, 다음은 분권 전동기인데, 자, 얘도 정속도, 얘도 토크가 부하 전류랑 비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용도로는 역시 타여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변기나 뭐 공장 기계, 또 뭐 재지기, 송풍기 요 정도 있고요. 자, 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일 있으면 브러쉬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접속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분권이고요.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여자는 아예 떨어져 있던 거고요. 자, 3번 복권 같은 경우, 자, 이제 속도 중간, 토크 중간. 자, 용도로는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공장기계, 크레인, 공장 압축기, 승강기, 기중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차동 복권 전동기 부하 증대에 따라 속도가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그냥 밑에다 적은 거고요. 요것도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권 같은 경우는 접속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코일이 양쪽에 있고 직렬 또는 병렬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외분권이라고 또 부르고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내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외분권, 내분권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요. 이 접속도 모르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속도, 토크, 용도에 대한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전동기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암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에 대한 어떤 특성 같은 건 그냥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직류 전동기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자, 토크는 보통 기호를 T를 쓰고요. 자, T는 오메가분의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메가는 각주파수에서 2파이F 저희가 항상 쓰던 거고요. 자, P는 국수예요. 국수 항상. 자, 얘는 2파이 뭐 헤르츠는 항상 60Hz고요. 그래서 일단 2파이로만 표시를 해주세요. 각주파수. 각주파수는 항상 2파이로 그냥 해주시고요. A는 아까 했던 대로 병렬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P, Z, 파이분의 얘는 I입니다. N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P가 똑같이 국수였고요. Z는 병렬수가 아니라 도체수였죠. 도체수고요. 파이는 자속이고요. 자, A는 병렬수였고 여기서 이제 I는 전기자 회전수가 아니라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I가 전류였죠. 그래서 아까 P존에서 P존 60A에서 P조이 2파이A로 그냥 바뀐 겁니다. 요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요게 직류기 중에서도 전동기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아까 P존 60파이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거였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역기전력 EC로 표시를 하고요. 자, 역기전력이라는 건요. 전동기가 돌아갈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전기를 넣어서 얘를 돌리면 전동기고 얘를 돌려서 전기를 반대로 만들면 발전기가 된다고 했죠.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얘를 돌리게 되면 전동기인데 또 얘가 돌면서 오히려 역으로 발전기 역할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기가 또 반대로 발생이 돼요. 기전력이. 그게 역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가 회전할 때 이제 동시에 발전되는 어떤 기전력으로서 이제 요 단자 전압, 요 방향과는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또 전기적인 흐름이 있겠죠. 네, 그게 역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역기전력을 이제 구하는 공식인데 이 C는 자, 단자 전압 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자, 전류든 저항이든 뒤에 A가 붙으면요.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그래서 얘는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저항. 아무것도 없으면 단자에 걸리는 전압, 단자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회전 속도 나오는데 요거 공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N은 지금 교재에는 K 곱하기 파이분의 2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K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로 가줘야 됩니다. 요게 맞는 공식이고요. 자, 따라서 얘는 K 파이는 자, EC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회전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의 속도 변동률인데 얘는 입실론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속도 변동률 입실론은 n분의 n0-n. 여기서 n0는 이제 무부하 속도, n은 전격 부하 속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들은 다 그냥 그대로만 외우고 각자 뭐가 뭔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기에서의 토크는 요렇게, 직류기에서의 역기전력은 요렇게, 직류기에서의 회전속도, 직류기에서의 속도 변동률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직류기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의 토크, 역기전력 회전속도, 속도 변동률이면 이 공식을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이 공식은 무조건 뭐든지 토크를 이렇게 구하고 역기전력은 이렇게 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직류기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은 요 정도 알고 가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계산하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이렇게 4가지 정도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 300페이지에 보시면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나옵니다. 자,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고요. 자, 첫 번째로 전압제어가 나오는데, 자, 전압제어의 특징 또 교재를 한번 보시면 효율이 좋고요. 광범위하게 속도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전압제어를 하는 것 중에서 일근화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제 레오나드는 자, 레너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레오나드나 레너드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 또는 워드 레너드 방식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고, 자, 정토크 제어가 특징입니다. 토크라는 거는 정지돼 있던 모터가 돌아갈 때 어떤 힘, 그게 그 힘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토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 교재에 없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설치 비용이 비싸다 요 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워드 레너드 방식 외에 정지 레너드, 초퍼 제어 방식, 직병렬 방식 요 정도가 더 있기는 합니다. 뭐 요것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외우실 분만 외우셔도 돼요. 참고로 요 정도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계좌 제어가 있습니다. 자, 계좌 제어의 특징 으로는 역시 효율이 좋고요. 세밀하고 안전된 속도 제어, 또 속도 조정 범위가 좁고요. 정출력, 구동 방식 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직렬 저항 제어 있는데 효율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손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항이니까. 자, 속도 조정 범위가 좁다. 요 정도 특징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법 같은 경우도 제가 굳이 깊숙하게는 또 안 들어갈게요. 전압 제어에서 도대체 왜 효율이 좋은지, 광범위 속도 제어가 왜 가능한지, 왜 정토크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론 저도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요거 제가 뭐 알고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들 자격증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에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자, 요 안에 전기자가 있다고 쳐요. 얘가 계자예요. 자, 그럼 요 계자에서는 이렇게 자속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전류에 의해서 이 자속이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약간 노이즈 같은 거겠죠. 전자제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영향 보면은 중성축 이동 주자속 감속, 정류에 악영향을 끼침, 유기 기전력 감소, 브러쉬에서 섬락 발생, 발전기 출력 감소, 자속의 분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요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중성축이야 그냥 가운데 전기자 어떤 축이 있다고 하면 얘가 조금 뭐 움직인다는 거고요. 주자속이라고 하면 양쪽 계자에서 나오는 요 자속이 조금 감소되는 거고요. 그만큼 얘가 또 힘을 잃겠죠. 회전하는데. 그 다음에 정류에 악영향을 끼침. 정류자에서 또 정류를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기전력. 전기 힘을 만들어내는 것도 약해진다는 거고. 자, 요 정류자에서 이렇게 브러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섬락이 발생된대요. 뭐 불꽃이나 섬락. 불꽃이 튄다는 거겠죠. 그런 게 발생되는 거고, 발전기에서는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석의 분포, 요것도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간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고지고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없애냐? 그 대책 방법이 있겠죠. 교재 밑에 보시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고요. 자, 보상건선과 보극이 있는데요. 자, 이 2가지 중에서 이 보상건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보상건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더 계자를 자세히 그리면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N, S라고 쳐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전기자가 있습니다. 자, 각 계자에는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코일을 감는다는 거고요. 얘도 코일이 감겨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N극과 S극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또 극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요 계자 쪽에 건선이 되어 있는 걸 계자 건선이라고 불러요. 네,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요 내부에서 또 결선을 해요. 전기자도 내부에서 결선이 되어 있는데 얘를 전기자 건선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 계자 건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어떤 자속이 있을 텐데 그걸 이 전기자 건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 자속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전기자 반작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계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결선을 해요. 그래서 이 전기자 건선에 전류에 의해서 이 자속이 방해되는 걸 뭐 어떻게 코일을 감는 방식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는 이 건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는 게 보상건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감기는 게 보상건선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구조 알고 있어야 되냐?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전기자 반작용 대책으로 보상건선 감는 게 있고 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극이라는 걸 또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가는데 이렇게만 감는 게 아니라 요 양쪽에 조그맣게 또 보조적인 어떤 극을 달아가지고 여기 감는 걸 또 얘한테도 감고 얘한테도 감고 얘한테도 감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보극을 설치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어느 정도 또 보상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상건선과 보극 두 가지 대책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것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자의 기자력하고 자기저항을 크게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는 필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참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 없이 제가 그냥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 사실 문제로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이제 전기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 물론 알면은 좋은 거지만 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조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건데 요 네 가지가 나왔죠. 자, 직류 분권은요. 정속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아변기, 뭔가를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시켜서 쭉 가는 겁니다. 도르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서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으로 돌면서 쭉 판이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서. 자, 요런 게 그냥 아변기라고 보시면 되고, 제지기는 말 그대로 그냥 종이. 그거 건선기는 일정하게 계속 코일을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해야 아주 일정하게 또 감기잖아요. 그죠? 빨리 감았다가 느리게 감았다 이러면 코일이 이쁘게 안 감기겠죠. 그래서 아변기나 제지기나 건선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중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죠. 기중기 같은 경우는요. 부하가 커지게 되면 속도는 떨어져요. 부하가 크면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부하가 떨어지면 속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중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301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자, 부하 증대에 따라 속도가 오히려 증대되는 특성을 갖는 직류전동기의 종류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방금 기중기 같은 경우는 부하가 커지면 속도가 줄어드는 특성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부하가 커지면 속도가 커지는 특성을 가진 전동기가 뭐가 있냐? 라는 건데요. 요거 아까 제가 복권 전동기 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줬던 내용인데 차동 복권 전동기입니다. 부하 증대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전동기가 차동 복권 전동기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직류 발전기에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맴돌이 전류하고 히스테리시스손 감소가 목적이었는데, 자, 맴돌이 전류 같은 경우는 와류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 틀린 겁니다. 자, 전압이 있었고 계자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죠. 자, 주파수 제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주파수 같은 경우는 해설에 나온 것처럼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있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먼저 1번 주자속이 감소한다. 네, 감소하는 거 맞았죠. 자, 두 번째 전기자의 기자력이 증대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전력은 감소했습니다. 그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중성축 이동하는 거 있었고 자속의 분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있었죠? 그래서 관련 없는 거 2번이었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은 직류기에서 불꽃 없이 정류를 얻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정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사실 뭐 전기자 반작용? 요런 거랑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뭐 전기자 반작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상권선 들어가는 것들은 패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 뭐 2번, 보기 2번에 보시면 자기포와 브러쉬 이동 있는데 요런 거 아예 배운 적도 없었죠. 자, 그래서 정류를 얻는데 유효한 방법으로는 보극 설치가 있었고 탄소 브러쉬 사용이 있었고 뭐 단절권 채용, 리액턴스 전압 작게 하는 거, 정류 주기를 길게 하는 거, 요 정도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보극과 탄소 브러쉬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에서 특징은요. 항상 문제에 직류전동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직류전동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동기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전기기기잖아요. 그쵸? 이 전기기기는요. 회전기와 정지기 두 개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전동기는 회전기에 속하겠죠. 자, 그럼 회전기에서도 직류기 그리고 교류기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직류기에서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기기는 회전기 중에서 직류기 중에서도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다. 이 정도고, 교류기에서는요 유도기와 또 동기기로 나눠져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유도기 같은 경우는요 단상과 삼상으로 또 나눠집니다. 단상 유도기, 삼상 유도기. 자, 동기기는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눠집니다.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뭐 정지기에서는 또 뭐 변압기와 정류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요건 또 뒤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는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직류가 들어가느냐 또는 교류가 들어가느냐 또는 유도냐 동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유도 전동기에 따라서 동기 전동기에 따라서 직류 전동기에 따라서 그런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직류가 들어가야지만 지금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302페이지에 유도 전동기가 나오는데요. 자, 유도 전동기. 자, 요거는 계좌가 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가운데에 역시 회전자가 있겠죠. 전기자가 있고요. 자, 얘는 전기 흐르는 방향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여기가 N이 됐다가 S가 됐다가 S가 됐다가 N이 됐다가 요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자, 유도 전동기의 특징은요. 이 가운데 회전자가 처음에 회전하지 않아요. 얘 극을 바꿔도. 처음에 회전을 하려면 여기다가도 전기를 한번 넣어서 얘를 경부하로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회전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 극을 바꿨을 때 얘가 그거에 맞춰서 회전을 해요. 그냥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첫 기동 시에는 이 전기자의 어떤 입력 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일단 유도 전동기예요. 자, 그럼 유도 전동기에서 첫 번째로 자, 슬립이라고 하는 놈이 나옵니다. 슬립은요 전동기 속도하고요 동기 속도와의 비인데, 그래서 슬립은 S라는 기호를 쓰고 슬립 S는요 자, 동기 속도 NS분의 NS-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S가 동기 속도, N이 그냥 실제 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회전수가 N인데 그럼 NS 동기 속도라고 하는 NS가 뭐냐? 자, 그냥 회전하는 자기장의 분당 회전수. 그러니까 실제 그 전기자가 도는 게 아니라 모터가 도는 게 아니라 그 자기장이 도는 거예요. 자기장이. 자기장은 막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실제 회전자, 전기자가 도는 거겠죠. 근데 얘랑 실제 회전수가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게 슬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슬립이 1일 경우에는 전동기가 정지 상태, 슬립이 0이라는 소리는 무부하 상태다, 부하가 없다, 도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슬립은 이렇게 구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회전 속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ns겠죠? 자, 그래서 n, s는 p분의 120파이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자, p가 국수, f는 주파수겠죠? 그래서 국수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동기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의 출력. 자, 출력은 당연히 이제 P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P는 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N 이렇게 나타내고, 자, V는 전압, I는 전류, 코사인 세타는 역률, N은 효율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루트 3이 붙었다라는 소리는 얘는 삼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얘가 단상이면 루트 3은 빠져요. 그런데 루트 3이 붙었으므로 얘는 삼상 계산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P, 2, I-S라고 되어 있는데 1-S 슬립입니다. 그리고 P2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기자 쪽에서도 첫 기동할 때 전기 입력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P2, 회전자 입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도 출력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2에다가 곱하기 1- 슬립 해주시면 출력이 나온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토크가 나왔고 기호로는 역시 T를 씁니다. 자, 이번에 직류기가 아니라 유도 전동기에서의 토크예요. 그쵸? 자, 유도 전동기에서의 토크 T는 2파이분의 60 곱하기 NS분의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S 동기 속도고요. 자, 하나로 묶어서 써도 되겠죠? 뭐야? 2파이 NS 분의 60P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모양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에 회전 방향 변경되어 있는데, 자, 모터에 선이 세 가닥이 있어요. U, V, W 있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두 가닥 선을 바꿔요. W선을 여기다 하고 V선을 여기다 하면 이렇게 돌던 게 다시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어떤 펜이든지 삼상일 경우에는 두 가닥을 바꿔주시면, 꼭 이렇게 두 가닥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가닥이나 이렇게 두 가닥만 변경해 주시면 회전 방향은 변합니다. 그래서 세 가닥 선 중 임의의 두 가닥 선을 바꾸어 접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종류로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자, 요것도 깊숙이 안 들어갈게요. 그냥 종류가 요 정도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전압 기동 돼 있고요. 요건 5kW 이하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그대로 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돼 있는데, 토크는 3분의 1배, 전류는 3분의 1배,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첫 기동할 때 5에서 15kW 사이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모터라는 건 안쪽에 상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 V, W 이렇게 있으면요, U-V-W-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U, V, W, U-V, W- 이렇게 6개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U, V, W 이렇게 3상인데, 자, 나머지 요 3개는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결선이냐가 또 판단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모터에서 이렇게 세 가닥만 나와 있고요. 내부에서 U, V, W 그래서 안에 저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Y 형태이기 때문에 Y 결선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U-, V-, W-가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로. 즉 여기를 이렇게 쇼트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얘는 Y 결선이 되는 거고요. 자, U, V, W가 있었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V이긴 한데 이쪽은 또 U 다시 여기가 V 다시 여기가 W 다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선하는 방식이 D 결선 해가지고 델타 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자 U에서 W 다시랑 연결이 됐죠. 얘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랑은 V 다시 W하고는 V 다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V랑은 U 다시 V랑은 U 다시 그냥 이런 식으로 결선이 되면 얘는 여기로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선이 되면 좀 그림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동기에서도 스크류 같이 마력이 좀 큰 압축기 같은 경우는 Y 델타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뭐 마그네틱 결선법이나 이런 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데 굳이 하시면 머리만 아프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있을 때 삼상을 그냥 확 넣어버려 가지고 델타로 기동을 해버리면 기동 전류에 의해서 기동 전류도 엄청 커지고 토크도 엄청 커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Y 결선으로 결선을 하고 그러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토크가 3분의 1배, 전류도 3분의 1배,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로 줄어들어서 얘를 천천히 돌려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 후에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서 얘를 더 빠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가만히 있던 수레를 자 정지되어 있던 수레를 밀 때의 힘과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수레를 밀 때의 힘이 다르죠.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던 모터를 돌릴 때 갑자기 센 힘으로 돌려버리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무리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Y결선으로 천천히 돌려놓고 회전하고 있을 때 이제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돌린다. 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는 기동 보상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변연장, 콘도르파법,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법이 있다. 뭐 여기서 콘도르파법이라고 하면 기동보상법하고 리액터 기동법 두 개를 합친 게 콘도르파법이고요. 자, 변연장이라는 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모터에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었을 때 자, U, V, V W 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배선이 된 게 변연장이에요. 복잡하죠? 그냥 약간 델타 결선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요게 변연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 끝났고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2차 저항 기동법 요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형 같은 경우는 자 6가지 했었고요. 자, 권선형 같은 경우는 하나. 자, 요거 하나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알맞는 것은 해놓고 요거 하나와 농형 거에서 3가지 갖고 오면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8번에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있는데요. 자, 농형 같은 경우는 주파수, 국수, 종속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요것도 그냥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권선형은 저항, 2차 여자, 종속법 이렇게 있다. 종속법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 자, 9번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나오는데 특징으로는 2차 저항의 크기가 변하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과 최대 토크까지 변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런 특징 관련된 문제보다는 밑에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요게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동형,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운전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릭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요 그냥 반콘, 분쇄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요렇게 순서고요. 뒤에 모노는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발이나 콘덴서 같은 경우는 2개죠. 그러면은 그 밑에서도 기동, 유동, 또 콘덴서도 기동, 운전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외우면 되겠죠. 반콘, 분쇄 외워놓고 자, 기동 토크 순서로 가장 큰 것은 해놓고 이제 반발 기동과 반발 유동이 같이 나오면요. 일단 반자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기역이 더 앞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동이 더 크다.
그런 식으로만 외워주시면 돼요.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반콤 분쉐만 외워주시면 돼요. 문제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필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 304페이지에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60Hz에서 회전하고 있는 4극 전동기의 출력이 10kW일 때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라고 돼 있죠. 자, 유도 전동기라고 분명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토크를 구하는 거고요. 자, 유도 전동기의 토크 T는요. 2파이분의 60 곱하기 NS분의 P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P가 출력이고요. 얘가 동기 속도예요. 그쵸? 자, 출력은 10kW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동기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동기 속도 NS 같은 경우는요. P 극수분의 120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뒤에 1- 슬립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에서 슬립이 안 나오면 굳이 요거 제외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따라서 요렇게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주파수 60Hz잖아요. 극수는 4극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20 곱하기 60 해주시면 자, 1800rpm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동기속도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럼 토크 T 바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곱하기 파이는 3.14죠. 그리고 곱하기 NS는 1800분의 60 넣어주시고 P 출력은 10kg니까 많이 되겠죠? 10kg니까 K가 공 뒤에 3개 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53Nm라고 하는 토크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보기 4번의 2차 저항법은 권선형이었죠. 농형이 아니라.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또 유도 전동기 문제인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쵸?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제가 특징보다는 기동 토크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일 큰 거 반콤 분쉐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4번 탈락입니다. 그쵸? 그러면 둘 다 반발이 들어가는데 기동형과 유동형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더 큰 거 기동형이죠. 더 앞에 있는 게 기동형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입력이 10kW일 때 슬립이 4%였다면 출력은 몇 kW인가? 자, 유도 전동기에서 출력 P는요. 회전자 입력 P2 곱하기 1-S 슬립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회전자 입력이 10kg였대요. 10kg 곱하기 1-S. 네, S 슬립이 4%라면 0.04예요. 그쵸? 아, 근데 답을 구하는 것도 kg이기 때문에 10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답도 kW이기 때문에 굳이 kW를 만으로 풀 필요 없고요. 10kW 곱하기 1-0.04. 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9.6 kW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얘도 문제에서 유도 전동기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계산식 그냥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동기 속도가 3600rpm인 동기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동기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자, 동기기는 제가 연습 문제 끝나면 그 동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지금은 동기 발전기인데, 자, 유도 전동기가 아니라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제가 핵심 요약에다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동기는요,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요런 이제 극수 구하는 요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NS는. 그리고 대부분의 전동기나 발전기가 동기 속도는 거의 요 식으로 통일이 됩니다. P분의 120F. 자, 요거고요. 자, 여기서 NS가 3600이래요. 그쵸? 그리고 주파수가 60일 때. 자, 요 극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구하려면 3600분의 120 곱하기 60 해주시면 P가 나오죠. 바로. 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바로 2극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교재 305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제가 좀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직류기에서 불 것 없이 정유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해놓고, 자, 요거 아까 직류기에서 나왔던 문제죠. 근데 문제를 바꿔주세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옳은 방법은 요게 원래 맞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삼상 전원 중에서 선 두 개의 접속을 바꾼다. 요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60Hz 육국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에 있어서의 회전수가 1164rpm이다. 슬립은 약 몇 %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써야 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기속도 ns 같은 경우 p분의 120f. 자, 요렇게 구했고요. 다음은 슬립 s 같은 경우는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에서 실제 속도 빼주시면은 요게 또 슬립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회전수가 나오긴 하는데 얘가 동기속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의 전부하에 있어서의 회전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동기의 실제 회전수예요. 1164라는 건. 자, 따라서 먼저 이 동기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극수는 6극입니다. 120 곱하기 60Hz네요. 따라서 일단 동기속도는 1200 rpm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나왔습니다. 그쵸? 따라서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116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0.03이 나오고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3%라고 하는 슬립이 나오겠죠. 자, 요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었고요. 자, 또 하나 공식이 있습니다. 자, 동기속도 말고 이제 회전속도로도 슬립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회전속도는 p분의 120f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 자, 요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동기속도가 아니라 그냥 회전수예요. 자, 따라서 1164는 6극에다가 60Hz 곱하기 1 마이너스 s.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따라서 s는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배운 공식 요렇게 그냥 써먹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동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동기기는 이제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문제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10년치 보더라도 아까 한 문제 그거 말고는 문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요약에 괜히 내용만 많이 넣으면 공부하시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동기기는 사실 뺐는데, 참고하실 분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유도기전력의 주파수 구하는 F는요, 자, 그냥 P에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동기속도에다 60. 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유도기전력의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극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고 나누기 동기속도에다가 60 곱해 주시면 유도기전력의 주파수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동기속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동기기 역시. 그래서 아까 요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자, 동기발전기의 회전자는 돌극형과 원통형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요거 하고요. 자, 회전자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회전 계자형 교류 발전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전 전기자형 교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회전 계자형은 자, 이름 그대로 계자가 회전을 하는 거고, 전기자형은 전기자가 그냥 회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 자, 발전기에 따라서 이 발전기를 돌리는 어떤 원동기가 있겠죠. 뭘로 돌리는지. 풍력은 바람, 수력은 물,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원동기 종류에 따라서 자, 수차 발전기가 있고요. 증기로 하는 터빈 발전기가 있고요. 자, 기름으로 하는 디젤 발전기, 요 정도 좀 종류가 있습니다. 원동기 종류에 따라서. 자, 그리고 동기기에서의 유도 기전력의 평균값이라고 해서 유도 기전력 2에 AV, 에버리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평균값은 자, 이렇게 구해주시는데, 여기서 DT 같은 경우는 자, 발전기에서 계자나 전기자가 회전하는 시간, 자,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자, 델타 파이 같은 경우는 자속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코일 수예요. 자, 요 정도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유도기 전력의 시료값 나오는데 그거는 2라고 되어 있고 이 유도기 전력의 평균값에다가 그냥 곱하기 1.11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응용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에다가 또 추가로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해서 기호로 입실론을 쓰고요. 자, 입실론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전압 변동률은 전격 단자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단자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공식 가져가 주시면 되고 자, 다음 토크 T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토크 T는 3, P2가 되고요. 자, 여기서 P2라고 하면 자, 이 동기기가 이제 3상이라고 했을 때 한 상의 출력 요걸 P2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2파이 NS 얘가 동기 속도고요. 분의 60. 자, 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자 요런 거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애초에 동기기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또 요런 거 구하는 방법 요런 공식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냥 토크 정도 구하는 공식 요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의 기동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기기동법, 자, 두 번째로 기동전동기법, 자, 세 번째로 주파수 변환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도 알고 가시면 좋고요. 물론 동기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제 범위에 동기기는 있어요.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출제 범위에는 있는데 실제로 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만 해주세요. 자, 다음 병렬운전 조건이고요. 자, 첫 번째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도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유도 기전력의 주파수가 역시 같아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유도 기전력의 파형. 자, 뭐 파형이 같다는 소리는 거의 위상이 같다라는 말이랑 거의 같겠죠. 하여튼 요렇게 파형까지 같을 것, 요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시간이 남는 분에 대해서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동기기 부분은. 자,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직류기 그리고 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